안녕하세요. 현장의 생생함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땅땅정보통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해볼 오늘의 집은 집 뒤편으론 낙동강이 흐르고 혐오시설도 없고 수려한 산세에 마을이라 칭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적은 오늘의 집을 포함 딱 5가구만 살고 계시기에 텃세 없고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원하셨던 분들을 위한 최적의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러 가볼까요? 눈앞으로 포장이 잘 된 4m 폭의 도로가 있고요. 세컨드하우스로 사용 중인 예쁜 주택들이 뜨문뜨문 있습니다. 제가 촬영 시작하기 전 잠시 돌아본 결과 일단 한 집 빼고는 집에 아무도 계시지 않았고요. 다른 분들은 모두 주말에만 사용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포장이 잘 된 도로를 따라 올라오셔서 옆으로 빠지는 도로를 따라가시면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3m 폭의 시멘 포장된 도로고요. 맞은편으론 농경지와 임야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막도 보이네요. 지금 걸어 들어가는 도로는 법정도로는 아니고요. 종중 땅을 일부 포장해 현황상 도로로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주택을 건축하신 후 사용하셨던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니 걱정은 없습니다. 집 뒤편으론 아무래도 종중산이 있다 보니 관리가 아주 잘 되는 묘지가 다수 있긴 합니다. 이 도로를 따라 쭉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마당의 왼쪽 편으론 창고도 있는 상태고요. 마당 앞까지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집 상태도 준수한 편입니다. 마당을 통과해 집의 반대편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배경 소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지의 전체 면적은 330제곱미터 100평이고요. 건물의 전체 면적은 101.95제곱미터 31평입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창고 면적도 포함이 된 상태고요. 사용하시던 가마솥과 수도가 보이네요. 지금 표시되는 이 부분은 제시외 건물 기역번 보일러실의 일부고요. 옥상 계단 및 공간을 일부 증축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에서는 잘 표시가 안 될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확인이 조금 더 쉽습니다. 난방은 유류 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취사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좌측편으론 369평의 토지가 있고요. 매각주택 소유자분의 토지입니다. 등기 때 보시면 더욱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쉽게도 저곳은 매각으로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오늘의 집에서 아쉬운 부분인 텃밭을 가꾸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더욱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집 상태는 준수한 편이고요. 아직도 소유자분께서 사용하시는 태가 나는 듯 하고요. 주택의 순수면적은 74.95제곱미터 23평입니다. 집의 구조는 시멘트 블록조에 슬래브 지붕이고 사용 승인날은 1999년 7월 8일입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진 않았죠? 외벽은 타일 붙임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목재 창문인 것 같고 외부는 샤시 교체를 하시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앞마당은 자갈을 잔뜩 부어두셔서 시멘트 깨짐과 먼지 날림을 방지할 것 같고 여름철 돌이 뜨거워져 뱀이 오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마당을 잘 보시면 약간 층이 생긴 것 보이시죠?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위성지도와 지적도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이 부분까지는 매각토지 면적이고 앞쪽 토지와 그 아래로 현황상 국어처럼 보이는 곳은 국유지 도로 라인입니다. 지목상 도로이긴 하지만 현황은 지금처럼 주택의 앞마당과 국어길의 현황입니다. 파이프관이 보이고요. 보강토를 이용해 탄탄하게 작업해 두었네요. 주택의 외벽은 균열이 보이진 않았고요. 지붕의 천정 부분 도색과 전등 작업 한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작업한다면 건너뛰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끝에 있는 창고. 창고의 면적은 24.8제곱미터 7.5평이고요. 목조 및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집의 뒤편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뒤쪽에는 LPG 가스통이 있고 그 위로 컨테이너형 농막이 있는데 매각 물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타인 소유의 농막과 토지입니다. 그럼 이제 주위 환경과 항공 영상을 통해 오늘의 집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모두 즐거운 휴일 오전 시간을 땅땅정보통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와 고민들은 높은 하늘에 던져버리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멤버십 운영을 시작했으니 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려요. 항공 영상이 종료된 후 매각 물건 설명 들어갈게요. 대지 경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가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토지의 지목은 대지, 전체 면적은 330제곱미터, 100평입니다. 토지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보라색 선은 예전부터 사용하셨던 현항상 도로고요. 종중 임야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직접적인 통로로 사용되기에 막는 등의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앞쪽으로 표시되는 노란색 선, 국유지의 법정도로이지만 현황은 보셨던 대로 주택의 앞마당과 국어로 사용 중입니다. 노란색 네모박스는 주택이고요. 대지의 경계 밖으로 나간 곳 없이 아주 깔끔하게 건축된 상태입니다. 주택의 지붕도 가까이 가서 한번 봐야겠죠? 이쪽이 옥상 계단이고 옥상은 방수 작업이 필수로 보여지네요. 마당의 오른편 파란색 네모박스는 창고고요. 창고의 면적은 24.8제곱미터, 7.5평이고 목조와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남동향이 되고요. 앞쪽으로 햇살을 가리거나 막는 건물이 없어 일조량은 아주 좋을 듯합니다. 이제 지도를 통해 주위 한번 둘러본 후 매각 물건 자세한 설명해 드릴게요.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단독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바로 뒤로는 종중임야에 안치된 분묘들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감수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집이 몇 채 없는 거 보이시죠? 매각 중인 오늘의 집을 포함해서 전체 5가구만 거주합니다. 그리고 드론 영상에서도 살짝 보여드렸던 효암제라는 곳도 있고요. 저곳은 창녕성시 실안공파의 제실입니다. 그리고 집 뒤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실안공 종중 봉선 문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게 되면 집 뒤로 낙동강이 흐르고요. 이곳에도 수문이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 시설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자차로 5분 정도 가시면 유어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나가셔야 은행과 식당, 카페가 있습니다. 창녕군청까지는 자차 이용 시 20분 정도 걸리고요. 오늘의 집 근처로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힘들다 보셔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합천군, 밀양시, 창원시까지는 거의 대부분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모두 시청과 군청 기준입니다. 그러니 여러 지방도시에서 이동이 용이한 위치 조건입니다. 이제 매각물건 상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만 137,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146-2번지. 물건 종류는 단독주택, 감정가 1,195만원, 최저가, 신건이기의 감정가와 동일한 상태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토지 전체 면적
330제곱미터, 100평이고 그중 82.5제곱미터, 25평의 지분 비율이 매각 진행 중입니다. 건물 면적은 창고를 제외하고 주택의 순수 면적만 기입했고요. 주택 면적은 74.95제곱미터, 23평이고 그중 4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18.7제곱미터, 6평입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요. 주택의 구조는 블록조의 슬래브 지붕, 창고는 목조 및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지분 비율은 가족관계로 상속받은 두 분의 소유자 중 4분의 1 지분이 매각인 상태고요. 나머지 4분의 3 지분을 가지신 분과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현재 최저가 대비 평당가는 47만 8천 원으로 주변 실거래가에 비해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뒤편으로 묘지가 있는 점과 주택 또한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1회 유찰된 후 진입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지분을 낙찰받은 후 낙찰받은 지분의 평당가대로 남은 지분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1회 유찰된 후 지분 평당가는 33만 4천 원이고요. 이 금액대로 전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다면 3,350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분권자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공유물 분할 경매를 통해 단기 수익도 노려볼 만합니다. 전체 다 경매로 나온다면 편하게 취득이 가능하니 경쟁이 붙을 것이고 경쟁이 붙는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합니다. 토지 현황 보시면 제가 말씀해드렸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고요. 지분 4분의 1 전부로 표시됩니다. 건물 현황도 마찬가지인 상태고요. 창고와 보일러실 일부는 매각 제외됩니다만 추후 지분 매입을 통한다면 건물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기에 지분 매각에선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이 아직 신건 상태이므로 무료 경매지 사이트에선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유료 경매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 보시면 어려운 권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2017년 5월 24일 상속에 의해 지분으로 나눠졌고 그중 4분의 1 지분에 대해 강제 경매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 권리는 낙찰 금액과 상관없이 소멸되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건 자체는 신건에 정식 매각 공고 전 물건으로 상세 내용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이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정식 매각 공고가 발표된 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